김희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7일 화요일이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되게 무기력하고 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영업자가 되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뭔가 또 여유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출근을 못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파도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도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커피 한 잔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도끼를 품고 있었던 적이 많잖아요. 저의 이 열심히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시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도끼 시리즈로 해가지고 몇 가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이나 대학 시절이나 회사 생활할 때나 여러 가지 그런 도끼를 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역에서 조금 규모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소병원이죠. 중소보단 조금 큰 그런 병원이었었는데 직원 수도 엄청 많고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 수도 엄청 많은 거기 홍보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홍보팀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도만 다니고 조기 졸업은 아닌데 학점을 빨리 채워서 2학기가 남았었어요. MBC 방송작가로 들어가면서 반 학기는 인턴, 반년 정도는 막내 작가로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 시기가 되게 제 기억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네, 방송사가 전체적으로 좀 어지러웠던 시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할 게 많고 근데 인력은 없고 이랬어서 제가 반년부터 다큐멘터리 오프닝 원고를 막내 작가였는데도 막 썩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료조사해서 메인 작가 선배에게 자료조사하는 원고를 주고, 그리고 내 오프닝 원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양 다큐들은 또 섭외도 잘 안 돼요. 장송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9시, 10시까지 방송국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25만 원이었으니까 세금도 다 떼고 하면 월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월세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PD가 너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 시험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 거죠. 아, 어떡하지? 그래도 좀 약간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안정적인 직장에 가면은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공부할 시간도 많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도 있으니까 좀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소병원에 홍보팀을 뽑는다고 해서 거기에 이력서를 냈죠.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해서 PD 시험에 붙으면 내가 이 병원에 떠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제 기억에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3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도끼를 품고 했던 시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때는 홍보팀에서 사람을 뽑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취재를 하고 의료진분들도 취재를 하고 복지 같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가서 촬영도 하고 원고도 쓰고 이런 일이었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사고를 제작해 본 적이 없는 점, 인터뷰나 취재나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점, 디자인도 배워본 적이 없는 점, 사고를 인쇄하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무작정 만들려고 하니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 당시에 제 전에 있었던 사수분도 한 3개월인가 하고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난 잘 버텨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 3개월 만에 그만두시니까 저한테 이걸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의 전임자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아는 거라고 이 사고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고가 1년에 4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사고를 만드는 팀이 있냐? 팀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혼자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어디서 사진 찍는다고 하면 가서 막 찍어주고 내용 메모하고 원장님께서 어디 가서 방송 출연한다 건강정보 같은 방송 출연을 한다 그럼 가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이렇게 타이핑하고 3달 정도를 정신없이 해요. 자료 조사를.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그런 사고를 만드는데 디자인을 만들 때 그때 제가 인디자인을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 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파일에 써요. 그래서 그거를 인쇄소에 가지고 가요. 그 인쇄소 실장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 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사진이랑 이런 데를 같이 보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낮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낮에 해야 저도 6시, 5시, 6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저의 상사분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검토를 볼 때는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4시 이러는 거예요. 전 퇴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제 초안을 보고 검토를 하시고 빨간 펜 선생님을 하세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체크할 사항이 많은 거죠. 다 체크를 하고 이거 내일 아침까지 수정해 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제가 인디자인을 할 줄 모르니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인쇄소를 가요. 그럼 인쇄소 실장님은 무슨 죄예요? 저 때문에 야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막 저는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밤에 10시,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막차 끊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이 작업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게 전에 수정했었던 게 맞는 건지 전전에 수정했었던 게 맞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 수정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때는 제 판단으로 헷갈렸던 부분들을 일단 수정을 해요. 이제 다음날 또 그 퇴근 무렵에 가지고 가서 원고 검토를 받으면 이제 그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원고가 이래요. 막 이렇게 막 두꺼워요. A4로 계속 그 장수를 뽑으니까 두껍죠. 빨간 펜 선생님으로 또 검토를 해요. 그날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루 종일 환자를 보시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겠어요. 원고를 이렇게 보시다가 원고를 이렇게 들더니 제 얼굴에 탁 뿌리면서 비속어 같은 말을 쓰셨어요. 그냥 멍청하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배우냐라는 식으로 서류를 얼굴에 던지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사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서류 더미를 얼굴에 탁 맞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서 참는데 그분이 제가 눈물을 참는 걸 보였나 봐요. 저한테 내 앞에서 울지 마. 난 여자가 내 앞에서 질질 짜는 게 제일 짜증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왜 그 전임자가 3개월만 하고 그만뒀는지를. 그래서 그때 최대한 안 울려고 이를 안 물고 그 서류담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형씨 힘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아시거든요. 제가 서류를 가져갈 때마다 그렇게 깨지고 그런다는 걸. 그래서 그때 처음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직장을 3년 동안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런 기대를 괜히 심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모르게 공부했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다들 말리셨어요. 왜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래도 크고 안정적이고 정규직인데 그만두고 공부한다는 거는 너무 큰 모험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때는 뭐 누구나 다 흔들리죠. 사회초년생 때는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지 못했죠.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이기도 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진짜 멍청해서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그만둘 수는 없겠고 그만두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무조건 퇴근하자마자 끼니도 제대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삼각김밥 하나 사가지고 그거 걸어가면서 먹으면서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를 가요.
독서실 같은데 어떤 날은 그냥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밤 10시에 전화가 와요. 이제 느닷없이 뭘 타이핑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불려나가면 또 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상 몸이 아팠었거든요. 그체나라는 에세이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몸이 아마 아픈데 나는 게을러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자책하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그 시기엔 그랬어요. 제가 에세이를 만들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일기를 쓸 때도 좋은 글, 좋은 에세이를 쓴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제 감정을 배설하는 에세이를 막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언론고시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의 또 대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광고회사에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하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광고회사에서는 6개월도 못 있고 그만두긴 했지만 그런 제안 주셔가지고 바로 상사분한테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때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송별의 자리에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동안 내가 너에게 모질게 했던 거 혹시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다 털어버려라. 나는 너가 더 성장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한 거였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좋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디자인이라는 것도 이렇게 인쇄소를 다니면서 배우게 됐고 스스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는 아예 출판 디자인이라는 거를 배워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PD가 되고 싶었으니까 영상 만드는 일만 배웠었겠죠? 결국에는 저를 성장하게 한 회사 생활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꼭 하셨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인데 저한테 가혹하다는 시선들도 많았고 서류를 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환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단 층계에서 복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되게 저를 안타깝고 측은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았어요. 그냥 마지막에 퇴사할 때 그 말 듣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도끼가 많이 있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언론고시 그만두고 그래서 그때 에세이를 출판했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제 자신을 미워하면서 썼던 그 에세이들을 출판해버리면 이런 방송가에 대한 미련? PD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출판을 했었죠. 그때 생각하면 그렇게 독하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독하게 안 살아지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뭔가 하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해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꼭 도끼를 품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렇게 열심히 타오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항상 불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타올랐다가 식으면 은근하게 남아있는 숯불이 되듯이 제 마음도 제 그런 기분도 가치관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영상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